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예술가의 고민이라는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겪었던 고민이나 생각을 털어놓고 제 개인적인 답변과 더불어서 함께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팔로워분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고민을 듣다 보면 같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일부분을 이동진 평론가의 말을 빌려서 답변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팬이고요. 차에서도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를 라디오처럼 듣기도 합니다. 그분의 책을 사서 읽고 심지어 그분의 말투를 따라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가 한 말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이동진 평론가의 어록으로 받아들이는 예술가의 삶이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의 목적은 이걸 보시는 예술가, 크리에이터, 기획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고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결해주는 현자는 아니니까요. 첫 번째 문장은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라는 문장입니다. 예술가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내가 이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어떤 이정표가 필요한 건 아닌지, 좀 그런 어둠 속에 갇힌 듯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은, 본인도 본인을 믿지 못하면 이 길 끝에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동진 평론가의 이 말을 빌려서 답을 하곤 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인생은 절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목표와 가까워진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언젠가 카페를 차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방송에 나간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과 작업을 한다, 이런 모호한 목표들이 지금은 전부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제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인생에 어떤 큰 목표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되겠죠. 또 단계적으로 목표를 말한다면 A라는 목표에 거의 도달할 때쯤 새로 B라는 목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A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지게 되는 어떤 성취감이나 행복 같은 것들이 거의 없거나 많이 흐릿해지는 경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목표 하나를 정말 인생의 어떤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는 복수가 인생의 목표라면 복수를 해도 시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다고 하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 특히 우리 같은 독립예술가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1%의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서, 혹은 정말 애매한 재능이라고 불리는 것을 타고나서 예술을 버릴 수는 없지만 예술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을 그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혹은 지금 하던 일을, 안정적인 일을 그만두고 내가 평생 그려왔던, 그리워했던 예술이라는 분야에 30대 이후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능한 거냐고요. 그럴 때 저는 이 문장으로 답변을 대신하는데요.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먹고 사는 정도예요. 노력의 영역으로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먹고 사는 정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타가 된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평범할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장은 두 개인데요. 약간 긴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축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진 평론가가 워라벨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이 말의 전제는 일이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데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쾌락은 일회적이고 행복은 반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쾌락은 크고 강렬한 것, 행복은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에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을 이루는 상당 부분은 습관이고, 습관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거다라고 문장을 끝내게 됩니다. 두 가지 문장 모두 저에게 크게 와닿은 말들이고 다른 상황이었지만 결론은 같은 말인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작은 습관들과 사소한 행복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 시작 부분에 말한 크고 거대한 목표의 의미가 흐릿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예술가들은 누구보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야, 너는 하고 싶은 일 하잖아.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선택한 이 삶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을 되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삶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브랜딩 할 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마지막 문장은 침착맨 유튜브에서 말했던 영화는 술 같은 거고 책은 물 같은 거다라는 문장인데요. 가장 감탄이 나왔던 문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시청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책 말고 영화나 드라마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확산되고 있는데 영화를 보는 것도 책을 읽는 것만큼 교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술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물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차갑게 만든다고 했던 이동진 평론가는 교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양에 관한 한 영화는 책을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성의 속성이 물 쪽에 가깝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불 쪽에 가까운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고두고 곱씹을 만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면 고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의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